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거는 이제 신고입니다. 합산 배제 신고, 합산 배제 제외 신고. 이번에는 이제 특례 신청, 신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신청에 살펴볼 게 저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신청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적용 대상자죠? 부부가 공동명의로 딱 한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부부가 아닌 형제끼리 또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공동명의로 한 채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특례 신청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부부여야만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자. 어떤 특례가 주어지는지 볼게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죠. 개인별 과세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종부세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 주택 공시가격이 2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니까 20억을 쪼개죠. 10억, 10억. 그리고 얼마가 공제가 되죠? 개인당 9억 원이 적용됩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이 한 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걸로 보겠대요. 그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걸로 보면은 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뭐죠? 공제 금액이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적용받고, 그 다음에 12억 원 초과돼서 산출세액이 나오면은 세액공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칙적인 방법하고 특례하고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칙적인 방법, 즉 개인별 과세 방식이 아닌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례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특례 신청을 하면은 내가 11월 달에 종부세 부과할 때 공제금액 12억 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도 적용해가지고 고시서 발부할게라는 겁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알아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해주진 않습니다. 그걸 적용받기 위해서 미리 신고하라는 게 합산배제 신고고, 합산배제 특례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그럼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여러분들의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이 주택이 원칙적인 방법하고 특례적인 방법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하면 어떤 게 둘 중에 유리할까요? 때에 따라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들이 1주택자 한 사람이 소유한 걸로 봐가지고 공제금액 12억 원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공제금액이 얼마가 되죠? 개인당 9억. 그러면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18억 원 이하라고 하면은 어차피 쪼개봤자 9억 이하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겠네요. 즉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면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할 거고,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어. 아니면 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나이가 많아. 그런 경우에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겠네요. 왜? 공제 금액은 12억 원 딱 적용받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산해 봤는데 내가 개인별 과세 방식, 가만히 있으면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고지서가 나오겠죠. 근데 그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특례 신청을 합산배제 신고 기간 10월 4일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1주택자 과세 방식 특례 적용받는다. 그럼 세금 계산 누구한테 어떻게 세금이 과세됩니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만약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누구 걸로 볼지가 결정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만약 5대5로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권을 이제 부여했습니다.
보통은 뭐 5대5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 이게 18억 원을 초과해 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는 누가 적용받죠? 납세 의무자로 신고한 사람. 그 납세 의무자의 보유 기간 또는 나이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1주택자 특례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작년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올해 그대로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면은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1주택자 과세 방식이 훨씬 더 유리했었습니다. 왜 그렇죠? 작년에는 공제 금액이 개인당 9억 원이 아닌 얼마가 적용됐죠? 12억 원이 그 6억 원이 적용됐거든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합해봤자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했었고 12억 원을 초과되면은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유리했었거든요. 그럼 대부분 고가의 주택을 공동으로 부부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공제 금액이 18억 원까지는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럼 나는 작년에 1주택자 과세 방식을 특례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올해 가만히 있으면은 이 1주택자 과세 방식으로 또 고지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번에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이 특례 신청을 취소하는 또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만 이번에 개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나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특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2023년도에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돼 가지고 내가 작년에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는데 특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 그런 경우에는 특례 신청을 취소하는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나이가 틀리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보유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한 사람도 있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 방식의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개인별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28억이라고 해볼게요. 강남에 있는 비싼 주택이겠죠. 15년 보유했고 공동명의로 갖고 있대요. 남편은 65세, 부인은 59세입니다. 개인별 과세 방식 한번 계산해 볼까요? 28억을 5대5로 쪼갭니다. 14억. 개인별로 9억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받으면 공제 초과 금액은 5억 원씩.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하면 과표 3억 원. 거기에다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되겠죠. 개인당 한 150만 원 정도의 그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근데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5대5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만약 남편으로 몰겠다라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29억 원을 갖고 공제금액 12억 원이 차감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 6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표가 나오고 세율은 한 채 갖고 있으니까 기본 세율 적용되겠죠. 당연히 산출세액은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 많습니다. 근데 세액공제가 있어서 이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65세예요. 그럼 고령자 세액공제 받겠네요. 장기 보유자 15년 보유했습니다.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받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14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부인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부인은 12억 원 빠지면 16억 원에 대해서 과세 표준까지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근데 부인은 나이가 60세가 안 되기 때문에 고령자 세액공제 못 받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만 받겠네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해.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하려면은 납세 의무자를 누구한테 몰았을 때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긴 사람한테 했을 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준 사례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한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하려면은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보유기간이 긴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하지만 보유기간이 짧고 나이가 60세가 안 됐다. 그럼 대부분은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비교해보면 손쉽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홈택스. 우리나라 홈택스 너무 잘 돼 있어요. 홈택스 메인 화면 가면은 이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 세금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모의 계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시가격 이 조회하기 누르면은 내 주택의 소재지 지면은 지가 알아서 공시가격 가져옵니다. 그리고 몇 대 몇으로 나이가 이제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경우에 나이가 몇인지 보유기간이 몇 년인지 보유 지분율이 몇 프로인지를 체크하셔가지고 또 둘 중에 5대 5면은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할 건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세액 계산 누르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즉 1주택자 과세 방식, 그 다음에 개인별 과세 방식. 그래서 이 비교표를 보가지고 어떤 게 유리한지에 따라서 내가 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특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이번에 뭐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하면 특례 신청하고,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고지서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주택을 딱 한 채 부부가 형제나 가족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모의세금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특례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식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입니다. 이 서식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거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